네 번째, 고대 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정원 양식을 설명드리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릉지대에 빌라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건축 양식은 열주. 열주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쭉 나열해 있는 걸 보고 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따로 있고 복도, 통로인데 이 복도가 기둥이 받쳐져 있어서 여기 있는 바깥 공간과 안쪽 공간을 구분을 하고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우선 첫 번째 주택정원이 나와 있는데 주택정원은 지금 두 개의 중정하고 한 개의 지스터스, 지스터스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후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정, 중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 그 정원같이 꾸며놨다. 그래서 이제 중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두 개의 중정과 지스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중정, 제1중정을 아틸리움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중정을 페리스틸움이라고 합니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을 보고 지스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아틸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우선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은 왼편에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공간을 보고 제1중정 아틸리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이제 천창인데 이 천창을 보고 콤플루비움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천창이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빗물을 받기 위한 이제 수반을 아래 이제 바닥에 만드는데 이 수반을 보고 인플루비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리움은 무열주로 된 중정이다. 아래 보시면은 기둥은 안 보이고 벽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열주 중정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객을 위한 공적 장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틀리움은 공적 장소에 해당이 되고요. 바닥을 돌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2중정 페리스틸리움은 아래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기둥이 하얗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제1중정과 차이는 기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랑식 중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공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페리스틸리움은 사적 공간이고요. 비포장입니다. 바닥이 아틀리움은 돌로 됐지만 페리스틸리움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뒤쪽에 제2중정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스터스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원이라는 거죠. 이 후원에는 5점 식재라고 해서 네 기퉁이와 그 다음에 중심에 각각 한 그루씩 그래서 총 5그루의 나무가 이제 식재가 되죠. 그래서 5점 식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 빌라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로마 황제, 귀족, 부호의 저택으로 구릉, 산간, 해안에 입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하면은 별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빌라가 구분이 되는데 정원풍하고 도시풍이 있습니다. 도시풍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장에 더 가깝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 중심지에서 모든 일에서 지친 것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거처를 이동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풍 별장이 되겠고요. 정원풍 별장은 주말 농장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작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게 지금 정원분 별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럼. 우리가 그리스에서 아고라를 봤습니다. 아고라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마에서는 포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방 공간으로 집회, 휴식의 장소였다라는 거 포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의 서구죠. 중세하면은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의 형태도 크게 수도원 정원과 성관 정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정원은 지금 수도사죠.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된 정원이 되겠고요. 성곽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주, 그 지역의 영주를 중심으로 한 성을 중심으로 한 정원이라고 해서 성곽 정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도원 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정원은 지금 클로이스터 가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도원 정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클로이스터 가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클로이스터 가든 같은 경우에는 중세, 정기 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원은 실용적인 목적, 그 다음에 장식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거는 우선 닫힌 이제 공간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약초랄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용적인 정원에 해당이 되겠고요. 장식적인 정원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나무랄지 식물을 식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식적인 정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랑식 중정이 나와 있는데 주랑식 중정은 지금 아래 이제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수도원 내에 건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지금 외벽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열주의 아랫부분에 비가 들치지 않도록 흉벽을 설치했다. 파라펫이라고 하는 건데 이 흉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담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물이 이제 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벽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흉벽은 이제 최고 1.2m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비랄지 아니면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흉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았던 그리스죠. 그리스 이제 주택정원이랄지 아니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흉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통로를 할 수가 있는데 중세 때는 입구가 아니면은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흉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구성은 직교하는 두 개의 원로의 네 부분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로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때는 4개로 구분이 됐지만 이게 길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교차하는 부분에 수반이랄지 아니면은 분수 같은 이제 장식물을 설치해 두었는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수도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4개의 교차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수로 물이 흐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관정원, 캐슬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중세 후기 때 프랑스나 영국 또는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볼 수 있는 서유럽이죠. 서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스케치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성이 있고 성을 주위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도록 꼭대기 지형의 윗부분에다가 높은 지역에다가 성을 짓거나 아니면은 해자를 두고 강이죠. 강을 두고 강 중심 안에다가 성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적이 물 때문에 쉽게 건너지 못하도록 조성해 놓은 게 성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조성된 정원이다. 그래서 이제 성곽 정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세 정원의 특징, 초본원, 허브 가든이라고 해서 초본원은 앞에서 우리가 수도원 정원에서 볼 수 있었던 채소랄지 아니면 약초를 재배한 정원이다. 그래서 허브 가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나무를 식재된 지역, 과수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과수원은 식재 지역입니다. 나무를 식재된 지역을 보고 과수원이라 하고 있고요. 유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잔디밭 같은 데다가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하거나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원이죠. 그래서 지금의 공원과 같이 이제 꾸며놓은 형태가 유원이 되겠습니다. 미원, 미즈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원은 아래에서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로 정원이죠. 그게 바로 미즈, 미온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토피아리, 형상수라고도 하는 이 토피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 어떤 동물이랄지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나무를 전정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그루의 나무를 이제 식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의 나무처럼 꼭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조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토피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트에서 매듭하단요. 이 매듭하단은 상록성이죠. 사길 내내 푸른 거, 상록, 관목, 키가 작은 나무요. 이제 감목 같은 걸로 보시면은 여기에 교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듭져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듭, 화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트는 여기 안에 공간에 맨흙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그 색깔 있는 돌을 깔았느냐 아니면은 또한 식물, 초하류죠. 꽃이 피는 초하류로 해서 예쁘게 이제 뭐 빨간색 꽃이 피는 수종을 식재하거나 아니면 하얀색 꽃이 피는 걸 식재하거나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오픈이다 아니면 클로즈다 라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노트, 매듭 하단에 노트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